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은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는 오픈하면 안 되고 그 제 에어클래스에 있죠. 그 제 유료 이론 강의가 있는 곳에 보면 시사 뽀개기 시사 분석편이라고 연도별로 각 주요 시사를 제가 설명해 드린 혼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분석하는지 해드린 그 별도 강의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완해서 넣으려고. 왜냐하면 이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는데 지금 계속 이제 검찰 개혁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공수처 이야기도 나오면서 공수처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검찰 개혁과 연결해서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떠한 중요 쟁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건데, 당연히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경찰직 분들은 경찰 헌법 강의가 유튜브 DSA 헌법 검색하시면 DSA 헌법 검색하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면접 이론 강의를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기본 이론 강의를 올려드릴 건데, 지금은 잠시 스톱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경찰 해경 면접 코칭 하는 분들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필기 수강생 분들 대상으로, 또는 진로 고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학습 계획 짜야 되는지 그 안내해주는 프로그램, 그 코칭 케어 프로그램 신청자분들도 계셔가지고 지금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12월에서 3월까지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요. 그때 이제 완전히 몰아서 경찰 헌법 강의는 그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몇 개는 올려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감옥 개편 후를 노리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무료 강의가 있단다. 김대영 선생님이 하시는 DSA 헌법 채널, 거기 가면 무료니까, 어차피 학원가에 지금 개설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변에 추천해 주셔서 구독자 수가 일단 500명을 넘어야 제가 계속 올릴까 고민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농담이고 계속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좀 여러 군데 좀 홍보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헌법이 진짜 어려워요. 헌법이 진짜 어려운데, 이게 헌법을 좀 이해를 잘 하려면 그 선생님 한 분 거만 들어서는 조금 힘들어요. 이게 되게 추상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분 거를 들어야지만 좀 더 이해가 또 편하게 잘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헌법 채널에 제가 무료로 다 드릴 테니까, 제 건 어차피 무료니까 보시고, 또 학원가에 개설되는 교수님들 헌법 강의도 보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좀 여러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셔서 좀 구독자 수가 많아지게끔. 네, 그래야 저도 힘이 나죠. 일단은 물론 뭐 저걸 해가지고 구독자 수, 수험생분들 구독자 수로 해서 뭐 유튜브 크리에이티브로 뭐 수익이 나진 않아요. 전혀 절대 안 나요. 아마 한 몇십만 명 돼야 되지. 안 돼요. 뭐 경찰 수험생 많아봐야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 다 들어도 안 돼요. 수익성 안 나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널리 홍보해 주세요.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진행을 하면,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민주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기소 독점권하고 수사 지휘권까지 이제 조정은 됐지만, 수사 지휘권까지 가진 그 형태가 사실은 일본의 형사법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군국주의였던 일본에서 진행하던 그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일본은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검찰 공안이 너무 무지막지하다고 생각해서 1차 수사권한, 2차 수사권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요거는 이제 시사 뽀개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제 면접 이론 강의에 있는 그 제가 설명드리죠. 국가의 고성 원리에 대해서. 아니면 DSA 헌법 채널에 들어가셔서 저기에도 나와요. 그걸 보십시오. 그래서 공동체 구성 원리상 국민 주권주의와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통치기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로 직접 참여해서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데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불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통치기구를 우리의 손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통치기구를 둬요. 국가의 손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에서는 국가는 수단적 존재예요. 그렇지만 국가가 형성되고 나면 국가의 생존이 국가의 존립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국가의 존립이나 원활한 운영 등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가능한데, 어쨌든 변론하고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통치기구가 일단 주권자의 본질인 주권자의 통제를 받는 형태가 반드시 마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치기구가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나서 통치기구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억압하는 형태로 바뀌어질 염려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공권력은 그만큼 무지막지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한데, 간접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예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그 관료 집단의 장을, 관료 집단의 장, 뭐 교육감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하나가 단독 관청이죠. 관료 집단의 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직접 민주주의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선출직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관료 집단을요. 행정조직이든 사법부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곳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권분립이 제일 대표적이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도 완벽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불완전성에 기인해서 권한이 독점돼 버리면 부패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가 기관별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이게 이제 상권분리 제일 대표적이죠. 입법, 사법, 행정부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같은 행정부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사실은 검찰이라는 용어보다 검사라는 단독 관청은 기소독점권이라는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기소독점권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권한이냐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법부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 열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소독점권은 엄청난 권한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라는 단독 관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는 선출직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이제 임명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통솔하는 형태,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통솔하는 형태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다리 건너서 또 통제하고 있었죠. 이건 아예 없었고, 검사라는 단독 관청을 견제할 수 있는 행정 조직체가 없어요, 아예. 기존에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그래서 양대 수사기관이 서로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경찰로도 힘들 것 같으니까 공수처를 설립을 해서 검사라는 단독 관청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공수처에서 그것을 감시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공수처가 지금 이러한 민주통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설립해 본들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한 달이 거쳐서 통제장치를 만들 게 아니라 미국처럼 검사장급 이상은 반드시 교육감처럼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거로 뽑아야 돼요. 그냥 그게 제일 확실해요. 그러니까 검사장급 이상들은 교육감이 그렇게 하잖아요. 교육감이 이제 선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장급 이상은 그냥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선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 수사기관 넘기고, 그러면 굳이 공수처 만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통제장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달이 걸쳐서 선출직이 한 달이 걸쳐서 통제장치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대로 한계성을 가져버리면 민주통제장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게 왜 잘못된 표현이냐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악용되기 쉽냐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민주적 통제장치를
검사라는 단독 관청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검사가 특정 정치 이익 집단에 영합해서 본인의 공권력을 오남용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뜻이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검사가 본인의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무언가 해석해서 어떠한 통제 장치도 없이 본인들이 자의적 판단하에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에도 위배돼요. 검사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거예요.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행사하라고. 물론 이제 그 위임이 자유재량 위임이긴 한데, 그 자유재량 위임도 그 위임의 실질적인 본질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선출직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또는 법무부 장관, 그분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같은 지위 계통 안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도 안 받겠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원 취지와 달라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검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검사라는 단독 관청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뜻은 검사가 직접적인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서 통제 장치가 원활하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뭐 검사장급을 선출직으로 뽑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직끼리 견제와 균형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는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게 돼요. 민주적 통제 장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려요. 왜? 검사도 사람이거든요. 욕구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한 자리 보장해주는 대기업 총수한테 잘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거나 느슨하면 검사가 그러한 인간의 욕구에 충실해져서 공권력을 오남용하고 결국 뭐예요? 야합을 하게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장급 이상을 국민들이 스스로 교육감처럼 뽑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이 더 많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